만화영화는 대형 팬더. 만화영화 토크쇼 대형 팬더, 저는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스모스의 자손 인썸입니다. 코스모스요? 우리는 모두 별에서 나왔고 별을 잠깐만요. 지구가 날 부르고 있어. 지구가 위험해. 어머, 가스불. 호타루라는 소녀가 바람이 말을 하고 있어. 들어봐. 넌 들리지 않니? 어머, 지구가 위험해. 그리고 혼자 유일하게 작화가 다르잖아요. 국내 학생 치고 너무 조숙한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쏟아내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저희가 오늘 할 작품은 바로 전설의 용사 다간입니다. 일단은 철인 18호 편 때 네. 저희가 배경으로 썼던 그림이 저는 그냥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나와서 이제 그냥 있는 그림인 줄 알았더니 또 이제 국내에 그리신 분이 또 저희 구독자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간 한번 해달라, 그걸로 사용권료를 대신하겠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정상 오늘에서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이 약간 부채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감사드리면서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다음 스폰서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전설의 용사 다간, 스토리나 이런 거는 옛날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또 이제 나레이션 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컨셉 같은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전설의 용자. 전설의 용자 다간입니다. 용자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자라는 단어보단 용사라는 말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용자, 용기 있는 자. RPG에서도 나오는 용자를 용사라고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용자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로보트, 요즘 세대한테 어필하려면은 또보 시리즈 같은 거다 라고 설명해주면 조금 편하겠죠. 또보 시리즈가 요 용자 시리즈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용자 시리즈는 트랜스포머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자 시리즈 초반 작품은 엑스카이저, 그리고 파이버드, 지구용사, 선가드로 이제 알려져 있는 작품인데, 새 작품이 감독님이 같아요. 야타베 카즈요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숙한 작품들을 많이 하셨어요. 필모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태양의 사자 철인 18호, 그리고 마신용전 와타루, 그리고 나라라 호빵맨, 이런 기라성 같은 작품에 많이 참여하셨고, 최근작이라고 하면은 나나 이런 것도 하셨고, 골판지 전기, 그리고 공룡 메카드 이런 거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약간 그런 로보트물 이런 거에는 좀 익숙한 분이다. 일본에서 용자 시리즈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큰 인기는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해외에서 반응이 무척 좋았고, 우리나라도 TV에서는 최초로 방영된 그런 용자물입니다. 선가드가 제일 먼저 수입이 됐고, 그다음에 비디오가 먼저 나왔는데 TV에서 소개된 게 다간이다 보니까 다간을 거의 처음으로 용자물을 접하신 분들이 꽤 많다. 93년에서 94년에 비디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95년에 KBS의 거대한 아이디어, 어떻게 보면은 상술, 추석 특집, 설 특집, 이게 OVA도 아니고 이 TV 시리즈를 추석 특집, 설 특집으로 이렇게 잘라서 내보낸다는 시도가, 베타 테스트로 요거 한번 맛볼래? 어머 맛있어. 어떻게? 나는 용자 로봇 할뜰테야. 뭐라고? 요때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편성해서 나머지 편을 정식적으로 또 한번 쭉 풀로 방영을 해줍니다. 97년에 재방송을 했고요. SBS에서 98년에 또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청률은 SBS 때가 제일 높았대요. 다간 하면은 오프닝송을 한국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폭풍을 뚫고 저 높은, 이게 제일 먼저 기억나거든요. 그게 비디오판하고 KBS 오프닝이었죠. 근데 SBS판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믿고 있었지, 난 날 수 있다고. 노래방에는 또 SBS 버전이 있어가지고 다들 즐겨 부르시는 건 또 SBS 버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테마는 자연이에요. 지구에 잠들었던 용자들이 타카스키 세이즈라는 소년과 만나게 되면서 행성이 가진 플래닛 에너지를 얻기 위한 이 오보스 군단, 이들의 침공을 막아내고 지구를 지켜낸다,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말한 그 호타루가 중간중간에 지구가 말하고 있어, 저 새가 너한테 말을 하려고 해, 막 이러면서 막 뭔가 지구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는. 그리고 이제 뱅크샷 중에 자연을 이용한 뱅크샷이 굉장히 많아요.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파도가 거치게 친다든지 동물들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막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이 지구 자체에 있는 그런 에너지와 지구 자체의 환경, 이런 걸 많이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자들도 지구에 잠들어 있던
그런 전설의 생명체들, 로봇이 아니라 원래 생명체예요. 인간의 어떤 사물에 깃든 거죠. 그렇죠. 다간 이후로 이제 마이트간이라든지 케이캅스도 그렇고 뭐 외계 생명체에 의존한 로봇가 아니라 지구에서 어떤 일어난 과학력으로 만든 로봇이라는 설정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죠. 그리고 요 작품은 OST가 되게 훌륭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관련 테마를 연주하는 커버곡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온 편인데 개인적으로 어떤 BGM 좋아해요? 저 뭐 다들 공감하겠지만 카온의 OST 뭔가 묵직하잖아요. 묵직하고 좀 세련됐고 전 무엇보다도 GX 버스터 쓸 때 최종 병기를 쓰는데 비장한 게 아니라 되게 산뜻한 BGM이 나와요. 저는 합체음은 거의 다 좋아하는데 스카이세이버 합체할 때도 음이 되게 발랄해가지고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건 그레이트 다간 GX 합체할 때 딴딴딴따단딴딴따다단딴딴딴딴 그렇게 하잖아요. 파도 찰싹 치고 하늘에서 햇빛 쪼개져서 내리고 그쵸. 지구 쫙 한번 빛 돌고 카온 탁 하면서 이제 다간이 손 한번 울리면은 화산 폭발 빵 이러고서 딱 하면 빛 빵 하는 BGM과 함께. 그 포스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시절 그 성우님들의 연기가 엄청나게 묵직했어요. 진짜 그 로봇을 맡는 분들의 연기는 굉장히 묵직했습니다. 다. 다시 그냥 BGM만 놓고 들어도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할 그런 용자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은 내 근육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어. 나의 근지구력은 여기까지 했을 때 다처럼 빠밤 하면 하나 더 들 수 있어요. 호기심 천국에서 예전에 한번 증명했어요. 로키에 나오는 노래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은 좀 더 에너지가 나올까? 인썸의 팁이었고요. 그렇다면 인썸님은 다간에서 어떤 요소들을 좀 좋아했을까요? 주인공 세이지의 그 패션 센스가 역대 용자물 중에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입어도 지금 봐도 어색하지 않은 느낌이잖아요. 그 전 작품인 선가드와 비교해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룩은 비슷해요. 빨간 잠바에 노란색 안에 상의, 그리고 이제 청바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뭔가요? 불새는 바지를 안으로 입었고 민호는 바지를 빼 입어요. 머리 스타일도 지금 딱 유행하는 스타일이고 봐서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변신복은 세련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꼭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작중 설정에도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사람들이 다 웃게 돼 있어요, 원래. 웃으라고 만든 거예요. 다간 하면 제가 또 제일 좋아했던 거는 그 다간 합체할 때 그 다간이 톳 하면서 튄단 말이에요. 이 포즈가 너무 경쾌해 보였어요. 어릴 때 봤을 때도. 나는 처음에 변신할 때 벌 받는 느낌이었어요. 다간도 처음 등장할 때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뚝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이버 팀도 처음에 다 같이 등장할 때 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죠. 아무튼간 그때 몰랐죠. 그 차가 람보르기니인지. 람보르기니를 이런 순찰차로 쓸 수 있다는 게 약간 두바이 스멜이 나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경찰분도 조금 나사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차가 없어지는데 모닝 이런 거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가 없어졌으면 나 같았으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데. 제가 꼭 짚고 싶었던 게 있는데 부초 있잖아요. 부초, 더 부초. 인간 모습일 때 자꾸 보다 보니까 주호민 작가님이랑 너무 똑같더라고. 아이고 자꾸 그 주호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난리 나요. 아이고 타계왕이시. 뭐 좋아했어요? 그럼 다간에서? 저는 선가드나 가오가이가나 뭐 몇몇 용자물들을 보면은 좀 완성형에 가깝거든요. 그쵸. 처음부터 이 인물은 너무나 착하거나 용기가 철철 넘치는 충만하죠. 그런 사람인데 세이지는 네. 학생이었다는 점이에요. 그 친구가 처음 다간에게 내린 명령이 뭔지 압니까? 뭔가요? 구해줘였어요. 다간은 주인공 세이지가 정말 그냥 평범한 초등학생에서 이 용자 군단을 이끌 정도의 대장이 되어간다는 그 성장 과정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보면은 막 별짓 다 해요. 놀러 가려고 그 전보 세이버 이용해가지고 음료수나 쪽쪽 빨면서 갔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또 재석에 걸렸네. 사이게 조금 이런 애들이 이용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정말 동물들을 구하고 인간들을 구하고 용자로서의 성장이 또렷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아합니다. 그러면 다간에서 좋아하는 명장면은 뭐가 있을까요? 다간하면 상징적인 장면들이라 이 아프리카를 대륙을 쪼개는 걸 막는 다간의 그 에피소드 전체가 되게 처절했잖아요. 뭐 또 하자면은 다간 최고의 아웃풋인 세븐체인저죠. 장난감은 제일 못생긴. 그렇죠. 장난감은 제트세이버를 제일 좋아했어요. 좀 변신 기믹 이렇게 했을 때 좀 괜찮았어요. 다간 로봇들 완구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었어요. 뭔가요? 뒤에 햇빛 비치면 눈이 빛나는 그런 기믹이 있었는데 반투명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맨날 이제 빛 있는 데서 이렇게 눈 빛나게 해보고 이제 수제 LED 같은 거죠. 근데 아무튼 세븐체인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레드가이스트랑 붙는 씬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마지막 화에 한창 붙는데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레드가이스트도 멋있구나. 멋있게 나왔잖아요, 디자인. 그렇죠. 레드론이 처음에는 개그 캐릭터였어요. 나를 카카라고 불러라. 로봇이 자꾸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야지 주고. 결국에는 나중에 언어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 맞아요. 근데 그 좀 충격적이었어요. 레드론도 이제 개조가 돼가지고 사이보그가 된 다음에 강력한 복수기가 되었죠. 그래서 세븐 체인저랑 싸우는데 세븐 체인저가 탈탈탈탈 털렸어요. 네. 맞아요. 아무튼 그 씬 자체가 그 처절하게 동기어진하잖아요. 레드가이스트랑 그런 에피소드가 제일 많이 기억이 납니다. 레드가이스트도 웬만하면 이길 수 없었고 그 시안이 최강이었죠, 걔가. 시안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트 다간도 거의 뭐 손을 못 댔으니까 거기다가 오보스는 뭐 전설의 힘이 없었으면 오보스는 못 이겼어요. 근데 오버스는 원킬 한타로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제작진이 분량 조절 못한 겁니다. 그거는 저는 뭐 다간 할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지만 세븐 체인저의 첫 킬이죠. 네, 바로 스카이 세이버가 죽는 장면인데 원래 의도적으로 죽인 건 아닐 거예요. 그 친구도 그 오보스에게 충성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좀 오버 떨다가 이제 죽인 건데 그 전보 세이버가 너무 털려가지고 딸 피었는데 거기다가 막타를 딱 쳐버리니까 죽었네? 물론 그 다음에 호크 세이버가 나오면서 하나만에 이제 부활하긴 하지만 어릴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세이지 아버지의 전설의 블러핑. 오보스 불러내려고 내가 이 두 손가락을 겹치는 순간 전설의 힘이 발동된다! 탁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그러니까 이건 허풍이 아니라 농담이라고 하는 거다! 이런 말 하면 좀 꼰대스러울 수도 있지만 남자라면 가져야 될 기계가 아닐까. 꼰대네요. 이런 용기는 가져야죠. 그분은 장군이잖아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시키는 이 블러핑, 오보스를 데려와라! 참 너다운 걸 명장면을 꼽았다. 이런 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소소하게 좀 좋아하는 거는 세이지랑 세이지 아빠 납치돼가지고 막 괴롭히 나가고 있을 때 대부초가 찻잔에 찻잎이 섰어요. 이거는 무슨 한다는 친구예요 하고 딱 호들갑 떨다가 넘어지거든요. 부초는 개그캐가 되었죠. 갈라진 다음부터는. 호타루의 하수인이 되는데 이거는 무사한 친구예요. 안 돼! 이게 자빠져가지고 내가 아까 애써 주호민 작가라고 했지만 걔네가 쪼개지기 전에는 너 닮은 거 알죠? 아이고 코가 비슷하다고 너랑. 혐오를 좀 멈춰주세요. 이게 혐오라니요. 나 잠깐만. 그래도 뭐 그러한 그 소소한 것들이 좀 재밌어서 연극을 해봅니다. 그 나중에 그 기념 특전으로 그린 후일담? 그 친구들이 좀 성장했을 때 보면은 약간 그 왕자 있잖아요. 세븐 체인저에 탔던 왕자랑 모종의 어떤 썸씽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둘이 뽀뽀했잖아요. 원작에서? 내가 이걸 놓쳤나? 걔 처음 왕자 이렇게 학교에서 난리 폈을 때 딱 세이지가 호타루 딱 갈아먹으면서 호타루는 안 돼! 딱 이랬는데 호타루 냅두고 히카루랑 둘이서 뽀뽀하거든요. 그러고서 세이지가 놀려요. 막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플래그들은 다 서 있었다. 이때 갈라쓴 거야. 다간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좋아했는지 다간 보셨던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아직 뭐 다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거 보신 다음에 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다간 한 김에 연타로 다음 편은 선가드입니다. 지고 용사 선가드. 그러면 선가드 때 또 뵙도록 하지요. 만화 영화는 대형 대형 팬더. 판게아라고 이제 대륙 이동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